범인이 어디 안 가냐? 현장 전화왔어? 어, 2학년 때 가다 그랬나? 그 27일에 롯데월드 가는 아, 맞다, 롯데월드. 그렇다, 롯데월드. 여기 우리가 질문 끝났잖아. 질문 이따가 볼게. 그래서 뭐 보냐면 그거 함수 펴볼래? 9단원인가? 와우. 그 혹시 필기노트 있어요? 그리고 반에 있는 그 개념 이거 물어봤었나? 개념을 문제 풀다가 까먹었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봐요? 정서? 이게 물어봤었니? 아, 말했던 걸 이렇게 헷갈려해. 함수가 뭘까요? 이게 펑션인데 f라는 그걸 따서 보통 이게 fx로 적거든요. 근데 함수가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 원방 배웠잖아. 이거 함수일까요? 이건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X에 없었는데 어, 그 Y가 하나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x 하나에 y가 딱 하나만 나와야 돼. x 하나당 y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걸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이 원의 방정식이 함수가 아닌 이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반지름 1이야. 그럼 이게 2에 대해서 함수값이 있어 없어? 2에 대해서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x 하나당 y가 x 하나당 y가 딱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나씩 y라고 하잖아. x 하나당 y에 하나씩 그리고 빠짐 없이 대응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함수라고 얘기해. x 하나당 y에 하나씩 빠짐 없이. 그래서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하나씩 빠짐없이.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빠짐없이. 둘다 만족해야 돼요. 응? N드 둘다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요. 동시에 만족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함수를 y는 fx라고 하잖아. 봐봐. y는 fx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보통 우리가 함수 구할 때, 함수를 표현할 때 y에다가 먼저 대입해서 x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축, y축에 있고 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있으면 x를 대입해서 이 y의 값을 찾아준다고 보통. y의 값을 대입해서 x를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함수식을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그래서 x에 집어넣은 y가 몇인지 항상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함수식인데 x에 먼저 대입을 해서 y가 도출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함수식이 x에 먼저 뭘 대입해서 y의 값이 몇인지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 이 그림이 뭘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을 홀쭉하게 만든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원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안에 원소를 스몰 x라고 하고요. 여기 안에 원소를 스몰 y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거에 용어가 있단 말이야. 이제부터 이 용어도 알아둬야 돼. 이 x를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이게 한자인데 나도 뜻은 몰라. 왜 정의역이야? 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한자 뜻 풀려보니까 아무런 이게 연관이 없긴 해요. 옛날 말이야. 약간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x, 공역은 y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x가, 그러니까 x를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이 함수 f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y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y에 대응된다. 이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돼. x가 y. 그럼 여기서 말하는 x는 뭐겠어? 정의역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색깔을 준다는 걸 똑같이 초록색으로 적었네. 공역을 앞으로 주황색으로 할 건데, 주황색으로 적을 건데, x가 정의역이고 여기서 y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게 생각해봐. x는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대응돼야 돼요. 근데 y는 빠짐이 있어도 돼요. x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는 여기 공역에 다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여기 공역 안에 있는 원소 y는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대응이 되는 거를 모아놓은 얘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받는 거, 선택받는 y의 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이게 어쨌든 x를 여기 f에다가 집어넣은 값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값. 따라서 치역은 함수 값들의 모임이에요.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여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볼게요. x가 1, 2, 3 정의역 1, 2, 3 그 다음에 공역은 a, b, c야. 내가 이걸 대응시켜 볼 거야. 먼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했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요 함수를 f라고 하자. f는 함수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냐면 여기는 1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이 두 개씩 대응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 이건 두 개씩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1, 2, 3) A, B, C.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하나씩 대응이 돼. 그리고 하나씩 대응이 돼. 근데 얘는 대응이 없어.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 함수를 G라고 한다면 G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3이 지금 대응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된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받고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예요. 이것도 예시를 들면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딱 어떤 좌표 평면 위에 그려져 있는 모양을 봤을 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무슨 선이냐면 세로선을 그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적어야 돼. 그냥 세로선만 그릴게요. 세로선. 자,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세로선을 그어. 세로선을 그어서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또 이거 정의랑 똑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어. 여기다가 세로선을 그어봐. 근데 세로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x는 뭐 a 이런 걸 긋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로선은 바로 x는으로 시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x 하나를 줬잖아. x는 a를 줬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 그래프랑 만난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함수값, 여기도 함수값. 자, x 하나당 함수값이 두 개 나오잖아. 이거는 x 하나당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읽게 되겠죠?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x는 a 하나당 함수값, 즉 y의 값 두 개.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야지 x 하나당 y가 하나씩 나오겠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기억해 두면 좋은데, 이제 세로선을 긋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긋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세로선을 그어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서 긋냐면 세로선을 정의역 안에서만 긋는 거예요. 정의역 안에서만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집합 명제는 나중에 안 써먹었지. 근데 이건 진짜 많이 써. 이게 함수의 그래프 판단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설명할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외울 게 많아.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개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아예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함수의 종류를 봐야 돼. 함수의 종류. 먼저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설명하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있어. 예시를 들자. 정의역이 1, 2, 3, 4이고요. 공역도 1, 2, 3, 4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잡고요. 대응을 지금 어떻게 시켜볼 거냐면, 먼저 뭐부터 하죠? 이거부터 하죠. 자, 요렇게 대응을 시켜볼게요. 모조리 다 1로 가는 거야, 함수값이. 아, 여기 밑에다가 줘. 밑에다가 줬지. 얘는 무슨 함수일까요? 함수 이름이 있어. 이 함수 f는 무슨 함수이다 라는 거. 치역이 몇 개야? 그거 씹어요, 다민아. 그거 녹음은 없어. 치역의 원소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 4고요.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됐어. 그 다음에 공역은 1, 2, 3, 4야. 근데 치역이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함수값들의 원소가 몇 개예요? 딱 한 개잖아요. 1로 다 몰아가잖아.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바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상수 함수가 뭐가 있지? y는 k 이런 거. 얘도 봐봐. 모든 x를 다 집어넣어. 다 함수값이 뭐야? k잖아.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거를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이다. 상수 함수다. 두 번째. 강민아, 저기 그때 말한 걸로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에 진행하자. 이거 빨리 한번 끝내보고 그래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치? 자, 이번에는 이 함수를 아직 적지 않을 거예요. 적지 않을 G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엔 대응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이렇게 대응을 시켰습니다. 자, 함수 G는 얘는 함수 특징이 뭐야? 첫 번째 거는 하나에 몰아서 배운다는데 이거는 특징이 뭘까요? 하나씩 배운다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봐봐. 이게 봐봐. 자기 자신에 대응되잖아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응되잖아. 함수 G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이 될 때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바로 항등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바로 항등 함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항등 함수는 기호가 있어요. 항등 함수의 기호는 바로 I 대문자 I로 씁니다. 이게 뭐였지? 아이덴티티였나? 그건 정체성인가? 아니 몰라 씨. 그냥 항등 함수 I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항등 함수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겁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색깔 좀 다르게 하자. 얘 다시 F라고 할게. 지금 이거 두 개 구별해서 해볼게. 여기 1, 2, 3, 4 여기 1, 2, 3, 4 자, 이번엔 대응을 어떻게 시켜볼 거냐면 이거 따로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잠깐만 타임 미안한데 여기 하나만 더 늘릴게요. 5 하나만 더 늘릴게요. 이렇게 자, 함수가 어떻게 나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x의 값이 서로 다르지. 자, x의 이거 두 개만 볼게. 1하고 2이 서로 달라요. 근데 x의 값이 서로 다르잖아? 근데 x의 값이 서로 다르면 이렇게 y의 값도 서로 다른 거예요. 달라? 함수 값도 달라. 그리고 2, 3도 봐봐. 두 개 달라? 그러면 2랑 3에 대한 함수 값도 달라. 그 다음에 3하고 4 달라?
3에서의 함수값하고 4에서의 함수값하고 달라.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x1하고 x2가 다르잖아? 근데 x가 서로 다르면 명제를 지금 놓는 거야. x가 서로 다르면 그 x에 대한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다른 함수예요. x1과 x2가 다르면 그것에 대한 함수값도 다르다. 그쵸? 근데 얘랑 무슨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얘랑 뭐랑 똑같은 말이야? 뭐? 아니 그게 아니라 1차함수 맞는데 이 내가 명제를 적었잖아. 이 명제랑 똑같은 말이고 이 명제와 같은 말, 같은 의미. 이 명제의 뭐랑 똑같아? 대우랑 똑같잖아. 얘가 3이잖아. 그럼 이 명제 대우 첨이야. 그러니까 대우도 적을게. 이 명제의 대우를 적으면 x1에서의 함수값과 x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위치를 바꾼 다음에 부정시키는 거니까 이거 두 개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같다라는 게 이 명제의 대우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바로 1대1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1대1 함수는 정의가 이거예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잠깐만 얘도 무슨 함수야? 얘도 1대1 함수야. x가 달라? y도 다 달라요. 얘도 1대1 함수야. 근데 3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뭘까요? (1대1) 함수이기는 한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 얘는 공역이 1, 2, 3, 4, 5고 치역이 1, 2, 3, 5예요. 그래서 3번은 치역하고 공역이 서로 달라요. 치역이 1, 2, 3, 5, 공역은 1, 2, 3, 4, 5 다르잖아. 근데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서로 똑같아요. 이게 차이점이야. 따라서 함수 g는 (1대1) 함수이면서 함수 g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야. 네 가지. 이게 함수 이름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라고 한다면 1대1 함수이면서 즉 이 명제를 만족하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릴만 하잖아. 이게 이름도 비슷하고. 근데 이거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 지우고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정의를 다 알아뒀으니까, 야 담이나 누가 더 넓은 범위야? 1대1 봐봐. 1번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안에 포함된다. 2번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포함된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것도 알아야 돼. 여기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조건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범위를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뭘 더 볼 거냐면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또 볼 거야. 아까는 함수의 그래프 봤잖아요. 함수의 그래프를 구분하는 건 세로선이에요.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건, 구별하는 건 얘는 가로선입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어떻게 헷갈리냐면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치역하고 공역도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정의역이 공역이 뭔지 안 나와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공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문제에서 안 나와. 근데 왜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인지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어. y는 x를 보면 얘 1대1 함수예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가로선 그어봐. 가로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y는 k를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선은 y는 k를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여기를 x1이라고 잡아봐. 그 다음에 여기를 x2라고 잡아봐. 그럼 x1하고 x2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x1하고 x2가 서로 달라? 근데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 어때요? 서로? 같네요? 달라야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따라서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야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근데 아까처럼 어디에서 긋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함수 판단하는 세로선은 어디에서 그으라고 그랬어? 정의역 안에서 그으라고 그랬어요. 정의역 아닌 곳에서 그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는 a를 긋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 안에서 긋는 거야. x가 정의역이니까. 근데 가로선은 y는 k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서 긋겠어? 가로선을 그어서 라고 했을 때 얘 어디에서 긋냐면 어디에서 긋겠어요? 바로 치역 안에서 긋는 거예요. 함수값들이 있는 곳에서 가로선을 그어야 돼요. 참고로 이 이차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이 이차함수 정의야. 실수 전체예요. 근데 저기 뭐야 치역은요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근데 치역은 함수 값들이 모아놓은 게 어디 있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있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공간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 자, 구성은 끝났어요. 근데 예제 딱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 자, y는 2의 x. 이거 지수함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너 생각해봐. 봐봐, 너 생각해봐. y는 2x. y는 2x. 두 개 비교해볼게.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거든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둘 다 증가해. 근데 누가 더 급격하게 증가해요? 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면 이거랑 더 비교해볼래? 얘도 증가야. 그러니까 x가 양수 파트에 있으면 얘도 증가해요. 누가 더 급격하게 증가해? 얘가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해요. 봐봐. 아니 똑같이 그러니까 봐봐.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0을 집어넣고 x에다가 9를 집어넣어. 그럼 x는 몇만큼 당연히 잔다. x에다가 9를 집어넣고 x에다가 10을 집어넣을게. 그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물어본 거야.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얘는 2의 10제곱 되고요 2의 9제곱 돼요. 계산하면 510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181. 고작 y가 몇만큼 증가해? 19만큼 증가하잖아. 얘는 y가 19만큼 증가할 때 얘는 512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응? y는 x제곱부터 아까 그래프 보였어요. x제곱에 그러니까 y는 x의 2제곱이었어요. x의 2제곱. 잘못 봤어? 아니요. 만약에 처음에서 x가 1에서 1이 증가했을 때는 1에서 4로 증가하니까 4이 증가하는데 y는 2의 1제곱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폭이 얘가 훨씬 더 커지잖아. 급격하게 증가한다. 급격하게. 그래. 그리고 얘는 이 숫자 자체는요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든 간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근선이 되는 거야. 잠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이게 정근선이야. 이게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음수 파트는 더더욱 안 되고.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얘가 1대1 함수인지 혹은 1대1 대응인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문장을 말장난을 한번 할 건데 일단 그 실수 집합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이고 뭐하니? 이거 처음 보니? 그래? 그럼 이렇게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을 큰 R이라고 볼게. 그리고 정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뭘 적을 거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이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함수이다. 맞잖아요. 맞죠?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1대1 함수는 그냥 가로선을 그으라고. 어디에다가? 함수가 그려져 있는 공간에서. 여기 그을 필요 없어요.
함수가 그려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 가로선 그어봐.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이번에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였어?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돼. 두 번째 맞아요. 치역하고 함수 값들의 모임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공역이 실수 전체예요. 말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수 전체. 근데 치역은 어디예요? y가 0보다 크다가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이 녀석의 치역은 y가 0보다 큰 부분에 그려져 있으니까 y가 0보다 크다가 치역이야. 정의역은 물론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그러면 이 거짓인 문장을, 명제를 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y가 0보다 큰 실수로의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아지겠죠. 공역은 아싸리 y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정석 한번 해볼래요? 기본 문제 9-1번 봐봐. 잠깐만 책 좀 내볼래? 아니 이 책. 가민이 어제 몇 시에 왔어? 뭐? 1시? 응. 9, 10, 11, 12, 13? 다섯? 네. 추워요? 아, 그래? 알겠어. 문제는 조금 이따 풀고요. 지금 RPM 다 했니? 숙제? 됐어. RPM에서 질문 한번 해보자. 지금 질문 못 받을게.